자, 이제 교과서 작품 반통임을 같이 볼 건데 잠깐 저 따라 볼게요. 자, 여러분이 내신에 특히 국어에서 어딜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무슨 틀이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고, 이거는 수학을 못하는, 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2차 방정식이네? 그래프 그려야지? 또는 이거 그림책 써야지? 이거 인수분해 써야지? 뭔가 딱 정해져 있잖아. 똑같아.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론이에요. 지금 교수를 잡느잖아. 그러면 이 교술 장르에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거 항상 얘기한 첫 번째 주제를 물어보고, 두 번째 구조.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물어보는 건 이 두 가지는 먼저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제, 구조, 표현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세팅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럼 말씀을 드렸었잖아. 구조는 뭐야? 얘는 지금 어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경험이 뭐였고 깨달음이 뭐였는지를 쓰시면 돼. 자, 그럼 봐. 뭐 했어요? 그렇죠. 내가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어. 그럼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 거고, 디테일한 내용은 작품 보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 큰 틀을 잡아 놓으시길 바라고, 중간중간에 표현법적으로 뭔가 특이할 만한 게, 정리할 만한 게 나오면 또 정리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는 추가적으로 뭐니? 문학사적 특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수필 장르는 잘 없어요. 그리고 기타 출제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걸 학교 선생님께서 정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 주제는 뭐였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했지? 특이할 만한 부분 뭐가 있었구나. 요 틀을 학교 내신 필기 바탕으로, 제 수업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단 제 수업에서 일반적인 학교 내신 한 80에서 90% 공통되는 내용들은 정리해드릴 거고, 나머지 내용은 학교 선생님과 약간 필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 10%, 20% 이제 각자의 필기, 각자 학교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 수업은 이제 센터용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업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내용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은 교과서에 알아두기 해가지고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 해서 나왔는데, 자, 교술갈래에 대한 맨 처음 뭐냐. 여러분,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성격을 보셔야 돼. 또는 이 글의 메타데이터, 이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교술갈래에 대한 뭐 하고 있니? 지금 첫 번째, 정의하고 있구나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자면요. 누가? 작가가 뭐 했어요? 경험했죠? 그 다음에, 그럼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그 경험한 것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통찰이 있을 텐데, 이 깨달음 통찰이 그래서 뭐가 된다? 말 그대로 주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실의 구조,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과 통찰이 글의 주제다.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거는 문학의 요소 중에 아까 얘기했던 내용적 요소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렇죠. 형식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인데, 사실 교술 장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다는 거야. 물론 이제 아까 제가 개념 정리하다가 경수필, 중수필, 뭐 주제는 어떻다, 내용은 어떻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드리려고 했으나, 일단 개념 정리하면서 같이 좀 보려고 제가 뒤로 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 작품 보면서 좀 보려고 같이 미뤄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적 특징은 뭐냐? 보통 개인적인 체험, 생각, 정서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한 효과는 뭐냐? 개성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지. 또 세 번째는 화자가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됐죠? 그 외에 네 번째, 교술갈래에는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옛날에는 물어보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교술 장르에 속하는 것은 해가지고 정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도 했지만은, 그건 여러분 학교 내신 필기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이 정도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그럼 봐봐. 교술 장르만의 특징이 뭐였을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경험에 따른 성찰 이 부분이거든. 그럼 당연히 1단계는 뭐겠어요? 찬찬히 떠올려 봤는데,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이제 장문으로 엮은 거야. 그러니까 융복합 통합 시대잖아. 영복합 통합의 세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술 장르만 따로 봤다면 이제 교술, 교집합, 쓰기, 교술, 교집합, 장문을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쓰기, 글쓰기, 장문 준비 단계야. 자, 그래서 뭐 하겠대? 일단 브레인스토밍 하겠대. 일단은 글감이나 내용 수집하겠대. 자, 그럼 그렇게 내용 수집한 다음에 글감을 찾았으면 이제 2단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겠대? 표현하겠다는 거고, 자, 내용을 수집했으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조직하거나 내용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쓸 내용을 일단 선정하는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 수집했고, 내용에서 글감을 찾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뭐 한다? 선택한다. 내용을 선택한다, 선정한다예요. 장문의 준비 단계로 내용을 수집한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찬찬히 떠올려 봐야 된다. 그 과정 자체가 내용 수집을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이처럼 일상 속 경험을 되새겨 생각하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쓰면서, 자, 이제 뭐 하겠다? 세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다. 원래는 먼저 구성부터 하고 나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은 구성이니까 뭐가 들어가? 그래, 경험,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구성을 먼저 3단계로 따지고 4단계로 모아서 이제 글을 쓰자는 거야. 그리고 장문이니까 5단계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고쳐쓰기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내신에 아마 쓰기 내용이 엮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5단계를 정리해드린 건데, 자, 이 5단계를 선지에다 구성해놓고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런 걸 모르는 학교도 있고, 서술형에다가 5개를 쓰시오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자, 여러분 이거 5초 동안 잡아드릴 때는 5초 동안 딱 본 다음에 바로 외워버려야 돼. 자, 5초 동안 잡아주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작문의 과정 5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으로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 우리 지금 여러분 뭐 그 경률 있죠? 경률도 일단 외우려 그랬다며. 근데 그 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죽어도 매칭이 안 되니까 안 외워지지만, 나름대로 그 대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나만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말이 많다. 양이잖아. 양의 경률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겠어. 당연히 양이 있으면 질도 있어야죠. 그런 거야.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그런 식으로 배려도 해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손돼야 돼. 어찌 보면 당연히 나올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상을 잘 생각을 해보고 대화상황에 매칭되는 용어를 생각하면서 돈으로 2번, 3번, 4번 정도 쓰시면 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무지성으로 때려서 그냥 눈으로 외우고 이러다 보면은 다 까먹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말 공손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공손성이 올리겠네. 말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만 얘기하지 말아야지. 양의 경률이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처럼 얘도 생각을 해보자. 글을 써야 돼. 막 쓰는 게 아니라니까. 맨 처음 뭐 하는 거야? 내용 수집하는 거야. 수집했으면 다 쓰니? 아니요. 내용을 선정하셔야죠. 자, 선정됐으니까 쓰니? 아니요. 내용을 뭐 해야 돼? 구성하셔야죠. 그러면 비로소 표현하기 시작이야. 자, 표현했으면 끝나니? 아니, 틀린 것들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퇴고, 즉 고쳐 쓰셔야죠. 자, 그럼 좀 더 이제 볼게요. 내용 수집에는 당연히 뭐겠어? 수필이니까 경험도 들어오겠지만, 느낌도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겠어, 요즘은? 검색할 수도 있겠고, 특히 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매체 언어가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매체에 대한 키워드 잠깐 주목을 해주시고. 자, 2번째, 그러면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쓰고 싶은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크게 쓰기 애매한 것들도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선정한다는 건 첫 번째, 먼저 주제를 세팅한다는 얘기야. 그럼 주제를 그냥 쓰면 되니? 아니요. 주제를 글답게 쓰셔야 돼. 그러면 국어에서 얘기하는 글답게는 뭐냐면요, 글이 갖춰야 되는 구성적 원리를 갖춰야 된다요. 그래, 구성 원리는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그리고 다시 자, 필기 이쪽으로 좀 잡을게요. 통일성은 뭐라고? 일관성과 포괄성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 물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작문하고 독서 이론으로 물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릴 거고 유튜브 보충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거야. 자, 어쨌든 구성이 끝났으니까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개요라는 걸 아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하기는 그냥 개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요 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개요까지 써졌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 실제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면은 고칠 것도 많고 하잖아. 고쳤어야죠. 그럼 고쳤을 때 원리도 첫 번째는 이거야. 글의 구성 원리에 맞냐예요. 2번째는 뭐냐면 맞춤법 같은 거에 맞느냐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작문 이론이나 개념이 시험범위라고 판단되시면 얘기하세요. 이거 디테일하게 제가 다 다뤄드릴게. 근데 오늘 지금 수필 한 통에 뭘 하면서 한 통이 아니야. 한 통도 아니네. 반통이었어. 반통이 뭘 하면서 잠깐 이걸 작문 통합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안 건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건드려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먼저 작품 정리를 쭉 한 다음에 출제 포인트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다시피, 자, 쓰자. 글쓴이가, 작가가, 화자가 뭘 했어? 밭을 읽으며 마주친 사물과 사람들의 모습에서까지 끊어보시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경험, 느낀 점, 깨달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 수필이네, 무슨 수필인데 많은데 그것도 차근차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넣어요. 넉넉히.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서사 장르의 특징 중에 하나인 뭐가 들어있는 거야? 대화 장면도 들어와 있고요. 맞죠? 묘사 장면도 들어와 있어요. 자, 당시를 맛보리려는 남편, 이런 게 다 묘사잖아. 시각적 묘사. 그 다음에 대화는 뭐겠어? 여기 나와 있는 대화. 그러니까 서사 장르에 쓰이는 대화, 묘사, 서술, 플러스 뭐도 있다? 설득도 있는데 아직 설득은 안 보여. 그래서 이 설득은 일단 가로 쳐놓고, 서사 장르의 3요소인 대사, 묘사, 대화, 묘사, 서술이 수필에도 있다. 계속 볼게요. 난 몇 번에 내겠다. 다른 시작들을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당근 씨는 오래전부터 대중에 서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그 상황에 대한 상수라고. 게다가 보니까 참새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묘사라고 저는 읽히거든 쭉.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상황 묘사라고 쓰시면 되겠고, 되셨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비슷한 소재들이 뭐가 있습니까? 당근씨, 그 다음에 씨앗, 부추씨, 당근씨. 됐죠? 그 다음 봐봐. 씨를 어떻게 했어? 얕게 뿌린 게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참새들이 먹는 문제가 됐어.
그래서 맞더니 어떻게 돼서 참새들이 먹고 갔다라고 과거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회상이라기보다는 과거 경험이라고 보시는 건 맞는 것 같다. 자, 그제야 농부들이 씨 뿌릴 때 적어도 새알실 씹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 그럼 봐봐. 참새가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새알을 씹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벌레를 위해, 하나는 사람을 위해 쓰겠대. 됐니? 자,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은 당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은 또 돋아났고, 자, 그럼 이제 당근씨는 살아남았어요. 처음에는 그 어렵게 튀어 예쁜 싹을 솎아내느니 차라리 잘고 못생긴 당근을 놨다고 그냥 두었더니, 자, 봐봐. 자, 솎아내는 것보다는 아까우니까 차라리 그냥 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웃자라가지고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죠. 그럼 해결을 해야 되지.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적절한 거리라는 게 필요했구나. 즉, 이 사람은 당근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던 거야?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뭐 해야 되겠다? 거리 두기를 하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그 개인의 공간이나 개인의 거리감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부모님들이 막 심하게 간섭을 하고, 근데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가끔씩 저를 쫓아다녀요. 이 나이 먹고 엄마들이 쫓아다닌다는 거는 그만큼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깝다는 얘기인데, 제가 엄마가 쫓아다니면 좋아하겠냐고. 근데 어머니들은 그거야. 나이를 얘가 60, 80을 먹은 할아버지도 엄마 눈에는 애기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어디서. 배달집? 이렇게, 포장하려고 한 데 가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우리 애기 먹게 많이 싸주세요. 그랬더니, 애기가 몇 살이요? 했더니, 애기가 60살이었다는 그런 얘기. 애기가 50살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야. 거리두기를 너무 하지 않으면, 이게 당근도 문제지만 사람도 문제구나.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경험에서 깨달음. 자, 여기다 씁시다. 당근 농사에서 온 경험에서 느낀 깨달음은 뭐다? 거리를 두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주저리 많이 쓰셨고, 필기하십시오. 어쩌겠어요. 이제 말이 많으신 분들인 건데,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원래 나이가 많으면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한멸이 생겨난다, 굳이 따지자면 문제점들인 거죠. 좁은 땅에 서로 머리를 뒷밀려 얽혀 사는 그 붉은 뿌리에서도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거 같았고니까 뭐겠어? 직유법이고, 아우성이라 그랬으니까 의인법이고,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 솎아주면서 아우성을 중재하는 거다라고 해결책이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아우성을 중재하는 건 원관념이 뭡니까? 속가내기야, 속가내기. 얘는 보조관념이죠. 그럼 봐라, 얘들아.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했지. 이걸 뭐라고 한다? 상징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유법의 일종으로 보시고, 물론 이 개념으로만 보면 상징도 가능하고요. 개념으로 보면 우의법도 가능하지만 이게 참 애매해. 개념 정립이 아직도 필요하거든. 그냥 비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직유도 당연히 쓰였고. 그러면서 거리에 작은 따옴표 하면서 다시 한번 농사를 배운다. 농사라는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은 뭐다? 거리다. 이런 거 얘기한 게 보셨을 겁니다. 합시다. 자,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김을 멜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꾸 떠올리고,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라고 무슨 법? 서리법을 쓴 거죠. 그러면서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라고 서리법을 썼는데, 서리법을 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주제환기야. 자, 그럼 어떤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 미운 풀이 죽었더니, 고운 풀도 죽는다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미운 풀도 고운 풀도 다 같이 필요하다.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 자, 내가 뽑고 있는 자포는 미운 풀이라고 봐야 되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인가? 밉고 곱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서리법 또는 일단은 문제의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준이 문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로 농사라는 거야. 그럼 농사에 대한 정의라고 그 기준은 뭐다?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가 기준이래.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리법이었지만 내가 물어보고 기준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이런 걸 무슨 법이라 그런다? 자문자답이라 그런다. 자,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서리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주어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봤죠. 그럼 봐봐. 먹을 수 있냐 없냐가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그 기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문자답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 일단 필기 계속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나 또 뭐래? 문제가 있죠. 농사의 정의대로 했더니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 문제가 생각하잖아.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적 질서라고 했을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얘기네. 자, 밭이라는 거 보세요. 선택하는 공간이죠. 왜 속가내기를 하면서 잡초를 뽑아내니까. 반면에 숲은요. 미운 털이 죽으면 고운 털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기보다는 공존의 공간이죠.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어디겠어? 숲이었겠잖아. 그러니까 숲이 좀 더 생명에서는 더 가깝고 생명과 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이런 분류가 보이실 거고 이 표 그대로 박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복이나 선지 같은데. 그래서 복이나 선지에다가
빵꾸 뚫어놓고 채우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표 그대로 자기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밭을 일구는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또 풀이래. 자, 그럼 또 이제 흐름이 또 이제 바뀐 건데 이제 당근 얘기 끝났죠? 당근 얘기 끝났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흐름이 바뀌나 봤더니 봐봐. 지금 앞쪽에서요. 당근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당근 얘기에서 느낀 건 뭐야? 그래, 거리두기라는 깨달음이야. 그럼 당근 얘기는 어디서 끝났냐? 거리두기라는 깨달음 여기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뭐야? 거리두기 하자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선택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을 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뭐래? 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고민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글의 전개 방식은 과거로 갔죠. 과거로 봤더니 어떻게 됐어? 아니,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쓸데없는 풀이라고 뽑아내고 있는데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아니, 이런 풀들은 원래 있었던 풀들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주인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이래버리면 이거 맞나? 내가 아무리 뭐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있지만? 이라고 하면서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어떤 관점에 대한 거냐? 그렇지.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을 나라고 봐야 될 것이냐?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주인이냐? 그 봐봐. 원주민 풀이 사람은 아니잖아. 풀을 원주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화시키면서 의인화 교집합 무슨 법? 화리법. 화리법과 의인법은 교집합이 있는 구조인 거야. 화리법은 무생물 생물 표현하는 거, 의인화는 생물인데 다시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인간이 아닌 건 인간에 빗대는 거. 선생님 그러면 풀들은 생명체니까 화리법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나요? 맞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화리법을 쓴 이유는 자, 이 부분을 정리하시라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풀같이 운동성이 없는 생물이 운동성을 갖는 것도 화류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가끔 있어서 자, 엄밀하게는 화리법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화리법은 아니야. 의인법만 해당이 되거든. 그런데 일부 학교 필기에서 어떤 흔적이 있었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 같은 요소를 줬어. 이런 것도 화리법이라고 보시는 선생님들인데 사실 이거는 오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혹시라도 필기가 있는 학생들은 이거는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게 아예 없었던 학교는 그냥 빼시면 돼. 아시겠어? 이게 이제 제 효과죠. 지금 제가 하도 애들한테 야 이거 오개념이야. 야 이거 물어봐야 돼. 이거 교육과정 바뀌었어. 제철거였나? 아예 학교 선생님이 그 답변을 프린트를 해서 주시더라고, 이제. 내신 임박하니까. 애들이 하도 이제 재수강생들 질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다들 같이. 계속 봅시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 잘하지도 못해. 뽑아줘야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이 원인이었던 거야. 이런 고민들 덕분에 우리 밭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변명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나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변명이 아닌 거죠. 변명 같지만 배려고 심려가 깊은 거죠. 그럼 봐라. 여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런 것 같아. 자, 뭐 하자는 얘기로 보여요? 그렇죠. 공존하자는 얘기로 보이죠. 실제로 뭐 하고 있으니까 풀이 무성하다 공존하고 있잖아. 실제로 뭐 했어? 원주민 풀들이 있었잖아. 공존하고 있었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T2의 주제는 보이시죠? 뭐다? 그래. 내가 김을 매면서 깨달은 거야. 김을 매다 보니까 이거는 선택보다는 공존이 좀 더 올바른 것 같아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택보다는 공존으로 갔구나. 그럼 다시 한번 또 T2 잡아보시면 깔끔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주제 보이셨을 거고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리고 뭐 어려울 게 없잖아. 근데 이게 또 나와버리면요 당황스러워. 그래서 저랑 같이 정리하시면서 이런 워딩들에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1 교과서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 이렇게 단어들이 있죠. 혹시라도 모르면 꼭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T3로 넘어갑니다. 바로 옆에는 우물 수도가 없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수로에서 물을 빼와야 되겠죠. 그래서 좀 문제가 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냥 내가 물을 길어다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10번을 반복해야 돼. 힘들겠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지금까지는 경험인데 경험에서 갑자기 환기가 되신 분이 있는 거야. 어떤 분?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누군데? 어떤 할아버지래요.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자, 서술의 특징처럼 서사장르의 특징처럼 먼저 인물 세팅이 된 거야. 그리고 동시에 뭐니? 사건 세팅이 되시죠. 물을 주러 가시는. 됐죠? 그럼 몸 반쪽이 마비되어 글을 걷는 게 힘드시고 성한팔로 물통을 걸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몸부림에 가깝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셔. 근데 어떻게 되니?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결국 그 물을 충분히 갖다 줘야 되는데 절뚝절뚝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니? 반통밖에 안 남아. 이게 그래 제목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작가는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박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반통조차 남지 않게 됐고 그렇게 몇 번씩 원한 것을 때로는 끌듯이 등등등 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떻다? 그게 아름답다고 느꼈죠. 봐봐. 내가 아름답다는 자 일종의 비평을 할 거야. 그럼 비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근거가 뭔지 보시니까 어느 날부터 나 역시 채소들처럼 발소리를 기다리게 됐고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 물통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고.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은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또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안간힘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죠.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 절뚝절뚝 거리죠. 그래. 근데 하지만 뭐 하는 거야? 극복하시는 거고, 그 극복의 염원이 뭐 하는 거야? 생명수 같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한테 주시는 그 느낌 아니실까? 그럼 나는 이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할아버지가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도 극복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그 모습에서 뭔가 느낀 거 아닐까? 굳이 이런 걸 따지자면 뭐 순고미 또는 비장미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건데 그 미적 4대 범주가 있어요. 뭐 골개미, 순고미, 무아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분류 정의가 수십 년 된 거고 솔직히 잘 안 와닿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하고 왜냐면 그 이론 설명만 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그건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해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T3가 나온 거죠. 세 번째 주제는 뭐니? 그래.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봤어. 그리고 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는 반통의 물이라도 갖다 주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느낀 거냐? 그래. 생명의 아름다움을 본 거야. 그래서 나의 경험은 할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해서 반통을 다 흘리시지만 나의 경험에 따른 깨달음은 뭐다? 느낌은 뭐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약을 뭐하고 있다? 지금 요약 정리하는 거 보실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쩔뚝거리던 내 영혼의 나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뭐하고 있는 거야?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라고 동화했죠. 동일시했죠.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자 봐봐. 자연과 합일은 뭐야? 자연, 친화를 넘은 무라일체지만 나는 무라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나는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렇게 물을 주고 오는 거다. 뭐다? 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깨닫는 과정이 나의 농사 짓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주제를 세팅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셨죠? 자, 필기 정리하셨으면은 이제 출제 포인트들 쭉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학습 활동은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깨달음 3개 나와 있으니까 쓰실 수 있겠죠. 제가 필기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봐봐. 삶의 태도라는 건 이런 거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했어? 그래. 성찰했죠. 일부 반성도 있었을 거예요. 깨달음도 있었겠죠. 뭐에서? 경험에서. 그래서 화자는, 글쓴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깨닫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역시나 그 내용 그대로 워딩이 어떻게 돼 있다? 봐. 경험, 경험. 성찰, 성찰. 경험, 경험, 성찰. 그 다음에 깨달음, 깨달음. 됐죠? 그걸 진솔하게 표현했다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 수필의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시 경험에서 깨달음, 성찰 같은 거 표현하는 이 구조적 특징이 있다. 자기 진술적이다. 이런 거 보라고 한 거고 결국 무슨 얘기겠어? 갈래적 특성 같은 거 꼭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내신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더 따라오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는 항상 꼭 정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주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3가지가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실 건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당근농사야. 자, 그러면 당근농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거리가 중요하구나. 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김을 맺죠. 김을 맨 거에서 내가 느낀 건 뭐야? 선택보다는 뭐 하자? 공존하자죠. 자, 세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할아버지를 본 거고 이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함에도 물을 떠다 오셨는데 그 물은 항상 반통만 남았었잖아. 거기서 내가 느낀 건 뭐야? 생명의 아름다움이었죠.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자, 두 번째. 우리 그러면 주제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야? 경험과 경험에서 깨달음. 깨달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있었으니까 이게 구조적 특징으로 두 번째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법들은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표현법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건 뭐냐면 의인법. 또 뭐가 쓰였니? 뭐 가치, 인듯, 인양 같은 직유법도 많이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비유, 뭐 상징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보였었다. 정리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 번째. 표현상의 특징을 넘어서 이제 이 작품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 특성은요, 주제와 관련 지어볼게요. 이제 주제와 관련 지어보면은, 농사 경험. 경험이란 말을 체험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농사 경험 체험에서의 깨달음. 바꿔 얘기하면은 성찰이라고도 정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볼게. 또, 크게 T1, 2, 3. 그렇죠. 나열했죠. 그래서 뭐, 일화의 나열이다. 이런 것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세 번째 보실 텐데, 그러면, 자, 제목은 뭐라 그랬어? 주제. 그럼 결국에는 제목에서 의미하는 주제는 뭐였니? 그래. 반통의 물이라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특성을 볼게. 자, 자기를 고백하는 자기 고백적이다.
자기 얘기하니까 진솔한 어조다. 성찰적 어조다. 자기 고백적 어조다. 당연히 여러분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수필이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경험적 어조다. 예, 이 정도 일단 필기해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는 거의 다 잡힐 건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겪은 실제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사실적이다. 또는 사실적 어조다. 그 다음에 내가 사실적으로 자기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어? 자유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했으니까 작가 개인의 개성이 들어가니까 개성적 어조다. 또는 개성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사람 뭐 농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전문적도 있다.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들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쪽 잡아주시고 한 장면당 5초씩 잡아주시면서 영상 촬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출제 포인트는 잡았으니까 내신 대비 잘 해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